구름 정원에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친구 안과 율도 그랬죠. 친구들을 친절하게 맞이한 정원의 관리인이 물었어요. 두 분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금빛 먼지함을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별딸기 바구니로 매달 채우시겠어요? 안은 깊이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금빛 먼지함을 통째로 맡길게요. 대신 제가 이 정원을 쓰는 동안은 다른 바구니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금빛 먼지는 당신이 이사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줄 약속이요. 나는 이 먼지를 잠시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니 당신은 매달 별딸기를 낼 필요가 없지. 이것이 바로 전세였어요. 한편 율은 금빛 먼지를 전부 맡기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금빛 먼지는 조금만 맡기고 매달 별딸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그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맡긴 금빛 먼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게요. 그리고 매달 채워주는 별딸기 월세로 이 정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월세였어요. 안은 매달 걱정 없이 정원의 꽃을 즐겼어요. 하지만 그의 금빛 먼지는 관리인 손에 묶여 있었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꺼내 쓸 수 없었어요. 율은 매달 꼬박꼬박 별딸기 바구니를 채웠지만 남은 금빛 먼지로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었어요. 유동성이 좋았죠. 시간이 흘러 두 친구가 이사 갈 때가 되었어요. 안은 맡겨두었던 금빛 먼지함을 그대로 돌려받았고 율은 별딸기 바구니를 채우는 것과 작별했어요. 전세는 큰 목돈으로 매달의 부담을 줄여 안정감을 얻고 월세는 작은 목돈과 매달의 비용으로 유동성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정원을 고르는 것이 중요했답니다. 앞서 얘기는 전세와 월세 중에서 왜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할까?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의외로 깊이 설명되는 경우가 적은 주제, 바로 전세와 월세의 경제적 차이와 전세 선호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주거 비용만 생각하면 전세 보증금 곱하기 시장 금리는 월세로 보일 수 있어서 부담이 비슷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를 더 좋아하고 월세도 위와 같은 공식과는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이해해보면 한국 주거시장의 독특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먼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시장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3억 곱하기 0.04는 연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정도의 금리 비용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세 대신 월세 100만 원 내는 것과 뭐가 다르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은 이론이 아닌 현실의 제약, 심리, 제도 환경에 의해 더 강하게 결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현금 흐름 부담의 차이입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명확히 보이고 생활비에 즉각적으로 압박을 줍니다. 반면 전세는 큰 목돈을 묶는 대신 이후 2년 동안은 지출이 없습니다. 매달 현금이 새어나가는 구조와 목돈이 잠시 묶이는 구조는 심리적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인 현금 유출을 더 큰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의 준 자산 포지션 유지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상승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차 형태가 아니라 집값 상승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는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월세로 살면 시장이 오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지만 전세는 임대차 갱신 시점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의 충격을 일부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강제저축 기능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지만 만기가 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를 잃지 않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즉 목돈을 묶어두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돌려받음으로 돈을 지키는 장치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라지는 돈과 돌아오는 돈의 차이는 심리적으로 큽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제도적 환경입니다.
한국 전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제도 환경이 전세 선호를 더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도 발달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도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월세보다 전세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 안정성입니다. 전세는 2년 혹은 갱신 시 최대 4년까지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와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월세 인상 가능성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이 없다는 안정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에는 다양한 부대 비용과 불확실성이 붙습니다. 관리비 인상, 반전세 전환, 집주인의 요구 등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 전세는 계약 조건이 단순하고 중간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전세는 경제적 부담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쉽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의 연장선에서 월세가 형성되는 구조, 즉 왜 월세는 전세 보증금 곱하기 시장금리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